고양이계 눈병은요, 여러분이 확인하기 쉬운 흔한 질환입니다. 얼굴이 눌려 있어서 눈이 돌출되어 있거나 눈 주변에 털이 많거나 혹은 품종 고유의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전염병 등이 다양한 고양이 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고양이의 눈병은요, 여러분이 약간만 지식만 있으면은요,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르게 대처도 가능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흔하게 생기는 눈병 7가지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생계 안염. 길에서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구조했을 때 가장 흔하게 보이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신생계 안염은요, 박테리아나 세균 감염, 허피스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요. 눈에 염증이 심하고 노랗고 꾸덕꾸덕한 염증이 분비물 때문에 눈꺼풀에 달라붙어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애기 고양이가요. 질환은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 예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치료 시기가 많이 늦었을 때는요, 안구, 즉 눈에 영구적인 손상이나 극단적인 경우는요, 눈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증만 아니라면은요, 눈을 닦아주고 눈을 띄워주고 안약이나 항생제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빨리만 발견된다면요, 병원에서 주는 안약을 처방받아 하루 4회 정도만 투여해 주시면은요, 일주일 이내에 좋아집니다. 물론 허피스 같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서 안염이 생겼다면은요,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각막궤양. 각막궤양은요,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눈의 상처나 스스로 긁었거나 눈 주변부터의 지속적인 자극으로 눈의 투명한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뿌옇게 상처가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페르시안 같이 얼굴이 눌려 눈이 튀어나온 품종에서 주변의 털이 눈에 자극을 주는 경우나 담요 사육 과정이라면요, 싸우는 과정에서 눈에 상처가 생기며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 눈에요, 상처가 생긴 것 같다면은요, 고양이가 비벼서 상처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넥컬러를 씌워 주신 후에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안약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궤양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수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막염. 아마 고양이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눈질환 중 하나일 겁니다. 결막인 눈의 흰자 부분이 붉게 충혈되고 심하면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눈의 통증으로 인한 눈에 자극이 생기며 눈곱이 끼고 눈을 잘 이렇게 못 뜨기도 합니다. 보통은 눈을 찡긋거려요, 한쪽 눈을 감아요, 이러면서 병원에 데리고 오죠. 화장실 모래에 의한 먼지 자극이나 고양이 감기인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혹은 알러지 질환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목욕 후에 샴푸 자국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스스로 비벼서 상처를 입지 못하게 넥컬러를 씌워주시고요, 결막염 안약을요, 며칠만 넣어주면요, 좋아지는 비교적 치료가 굉장히 쉽고 잘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요, 관리를 못해서 스스로 눈을 비벼서 각막에 염증까지 생긴다면은요, 이때는 각결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치료가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눈이 붉게 보인다면은요, 반드시 넥컬러를 씌우고 빠르게 안약 처방을 받아 넣어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포도막염. 안내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포도막은요, 눈의 안쪽인 포도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뜻하고요, 안내염의 일종입니다. 즉, 결막이나 각막 같은 눈의 바깥쪽 부분이 아닌 눈 속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양이에게는 비교적 흔한 질병이지만은요,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포도막염에 걸리면요, 시력 저하와 충혈, 안구의 통증 혹은 눈의 색깔의 변화, 혹은 동공의 크기의 변화 등이 관찰되게 됩니다. 양쪽 눈 동공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 고양이의 눈에서요, 색깔의 변화나 눈이 맑지 않고 혼탁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은요, 바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양이 포도막염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질환이 단순히 눈의 질병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포도막염은요, 고양이 전염성 고막염인 FIP나 고양이 백혈병 혹은 전신질환에 따른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갑자기 포도막염이 생겼다면요, 다른 질병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양이 사드. 고양이 안과 질환 중에서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SARD, 이 사드는요, 시력을 상실하는 급성 후천성 망막 변성증, 즉 서든 어콰이어드 레티나 디제네이션으로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시력을 상실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단순히 유전이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물건이나 벽에 잘 부딪히는 모습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혹은 여러분이 만지면 깜짝깜짝 놀라는 등의 갑작스럽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요, 이것이 바로 사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요, 고양이는 시력을 잃더라도 우리 실내의 익숙한 공간에서는요,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만 관리해 주신다면요, 생각보다 여러분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백내장.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질환이고요, 노령기 고양이에서
종종 보이는 안과 질환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요, 정상적인 눈의 노화 과정인 노안과 헷갈려 보이기도 합니다. 백내장은요, 고양이 눈 정중앙에 위치한 투명한 렌즈가 변성이 되어 흐릿하게 보이는 질병을 일컫는 말로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여 눈 뒤쪽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실명을 유발합니다. 대개는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하지만은요, 당뇨나 감염, 눈의 부상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화와 유전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사실 예방 방법은 없고요, 혹시라도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건강검진을 철저히 해서 당뇨병과 같은 질병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백내장에서는요, 영양제나 진행을 늦춰준다는 안약 등은 효과가 전혀 없고요,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으로요, 손상된 렌즈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7번째는 녹내장. 자, 녹내장은요, 눈 안의 염증 같은 원인으로 인해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눈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요, 눈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다가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료는요, 일단 눈을 아파한다거나 동공이 확장되어 보인다거나 결막이 붉게 충혈되어 보인다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 안압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만약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이 확인된다면요, 안압을 낮춰주는 안약을 처방받아 약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며 안압을 낮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완치는 사실상 어려우나 안약만 꾸준히 잘 넣어준다면요, 유지는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다양한 고양이 눈질환이 있지 않았나요?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 고양이에서 다발하는 눈질환 7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